네, 이번에는 물류대란 위기가 또 나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물류가 차질을 빚게 된다면 어떤 산업에, 어떤 사업에 악영향이 끼치게 될지, 또 그로 인한 파장에 대해서 주식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업 이야기가 사실 몇몇 산업에서 좀 종종 들리기도 해요. 근데 네. 이번에는 물류, 화물 연대 파업이 벌어지면서 지금 제때 납품이 안 되는 곳이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특히나 식음료, 시멘트 이쪽의 타격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산업계에는 이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뭐 하이트진로는 그로 인해서 다른 공장에서 빨리 이렇게 갖다서 네. 뭐 외장에다가 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요. 맞아요.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정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그냥 뭐 죽어라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들을 별로 전해드릴 게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것 같고, 일단은 뭐 시멘트 업계가 제일 뉴스상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멘트 업계 하루 피해액이 최소 153억 정도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물론 이제 중장기화 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번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일부 현지에서는 뭐 경찰도 지금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요. 거기다 정부 차원으로도 약간 강대강 굽히지 않고 뭐 불법에 대해서는 강경 대처하겠다. 이게 그 검사 출신 분이셔서 그런가요? 굉장히 강하게 나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대응 수위가 높아지긴 했는데 대체 운송이 아직까지는 일부 지역에서는 또 가능하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만약에 막힌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로 엄청난 물류 대란이 번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네, 시멘트 업계가 하루 피해액이 최소 150억 원에 달한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시멘트 업황 자체가 지금 엄청 좋은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나쁘죠. 네. 네, 근데 저 궁금한 게요. 네. 사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종목이 있고 수혜를 보는 종목이 있다면 네. 시멘트 업계는 사실 처음에 원자재가 상승에 반짝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비용이 증가하네 이러면서 다시 떨어졌단 말이죠.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글쎄요, 그런 가격 부분들 인상이 원재료 단에서 됐을 때, 그리고 물류비라던가 운송비 단에서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들이 지금의 인플레 상황이 너무나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런 가격들을 과연 최종 소비 단계 쪽으로 팔 때 매출이 일어날 때 정가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차이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정가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실적이 괜찮아지겠지라고 예상을 했던 건데, 그만큼 정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7일 날 총파업이 시작이 됐어요. 곳곳에서 지금 차질을 좀 보여주고 있고, BTC가 아니고 BCT입니다. BCT라고 해서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쪽 차량인데, 그쪽 차량이 지금 국내 유통 물량 비중 중에서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왕 유통기지 보게 되면 이제 국내 다수의 시멘트사의 저장소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어떤 레미콘 공장들도 지금 문제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레미콘 공장들 보게 되면은 재고를 최대 3일 정도밖에는 저장할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빠르게 운송이 돌면서 이거 부족했을 때 바로바로 채워주고 고간을 채워준다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부분들까지 생기다 보니까 시멘트뿐만 아니라 레미콘까지도 지금 사태는 일파만파로 좀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멘트, 레미콘 이쪽이요. 사실 모든 건물을 짓는데 그 기초잖아요. 네. 거기에 시멘트를 붓고 그리고 철골이 필요하고 여기 뭐 목재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 밑단에 시멘트가 없게 된다면 이건 단순히 시멘트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건설업계에도 악영향일 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집권 1년 차다 보니까 여기에서 강하게 250만 호 민간 위주의 공급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협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불법에는 엄정 대처하겠다.
강대강으로 나가는 모습들을 지금까지는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이게 일단 그 연대 쪽에서는 주요 조합원들이 전부 다 컨테이너 쪽이에요. 근데 컨테이너 쪽에 차량들이 전부 다 지금 운행이 웬만큼 안 되는 상황들이고, 이 컨테이너선이 아닌 쪽들도 지금은 조금씩 몸을 사리는 모습이에요. 일부 통제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거 괜히 참여했다가 이거 나중에 막 문매 맞는 거 아니야? 조합원들 사이에서 좀 평판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단순히 시멘트, 레미콘 이쪽에서 끝날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가장 말씀해 주신 대로 기초 산업이기 때문에 줄줄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라던가 건자재 같은 쪽들은 이제 컨테이너 쪽의 수출 품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 쪽 차량들이 많이 파업에 동참한 상황에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장기화가 됐을 때는 더욱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런 파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자재가하고 물류비가 뭐 아시다시피 너무 급등했어요. 맞아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급등 안 한 것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또 파업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정말로 이중고, 삼중고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조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출하가 맞게 되면은 단순히 공급자, 수요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물건들을 어디에다가 쌓아두지? 그렇죠. 특히나 뭐 시멘트, 레미콘의 경우는 이게 굳어버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에 대한 처리도 문제가 되는데, 그럼 이 물류 대란 속에 말씀해 주셨던 가장 피해가 큰 시멘트 업계라든가 건설주에 대해서는 네. 지금 일단 피하고 보는 게 맞을까? 왜냐면 이것도 네. 우리가 주식으로 생각을 해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보유를 해서 이미 보유하고 계셨다고 하면 손실이죠. 네. 네, 지금 시장에 손실 아니면 이상한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은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좀 차트들을 살펴봤는데, 아세아 시멘트도 지금 작년 11월, 12월 초하고 바닥권을 일단은 형성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하방이 돌파되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기관 외국인들 매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 줄이거나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럴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한일 시멘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해 2월 달에 지시를 받았었던 17,000원 지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밑꼬리가 오늘 좀 달리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17,000원을 기술적으로 지지받는 건지 아니면 수급이 정말로 들어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파업 시작하기 조금 전부터 외국인하고 기관 쪽 투신 위주의 수급은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은 조금 더 한 타이밍 참아보시고, 이 파업이 장기화가 되는지 아니면 단기간에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올라설 만한 캐파를 만들어주는지, 그런 것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보다도 더 무언가 소비자들, 국민들 입장에서 진짜 물류 네. 대란이다라고 와닿는 게 네. 이번에 좀 문제가 컸던 소주 이야기, 그러니까요. 하이트 진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매장에서도 그래서 이게 언제 공급이 중단될지 모른다. 뭐 네. 마트 가서 일단 있는 거 다 사온다. 이런 뉴스들을 사재기 뉴스 봤거든요. 나오죠. 네. 하필 또 성수기예요. 그러니까요. 여름이잖아요. 성수기에다 또 리오프닝 네. 이제 풀어주기 들어가가지고 국민들이 억눌렸던 감정을 약간 이제 밖에서 시원하게 해소해야 될 그런 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리오프닝 네. 딱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제 첫 관심 종목이 하이트 네. 진로였어요. 맞아요. 지금 이 악재가 터져버린 상황에서 그럼 하이트 진로는 얼마만큼의 피해를 보게 될지, 또 네.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요? 글쎄요, 일단 지금 그래도 서민의 술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식당 가서 먹으면 6,000원씩 받는 곳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서민의 술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이 좀 원활하게 돌아야지만 리오프닝에서 효과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파업이 있기 전에 민주노총 쪽에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이 이미 파업을 들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제품 출고에 차질이 있었던 상태인데, 여기에다 또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덕심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일단 화물 운송 위탁사가 소속 차주가 한 30% 정도 파업에 동참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70%도 아마 눈치 보기 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원활하지 않은 것은 팩트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편의점 업계도 굉장히 대책 마련에 좀 분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발주 제한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이제 주류 성수기가 지금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단기의 파업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타격을 크게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분기 계절성을 가지고 있는 쪽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하이트 진로 쪽에 소주하고 맥주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6%, 13%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 내용적인 측면을 지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차트상으로 약간 보게 됐을 때에는 네. 또 약간은 양상이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수급들이 괜찮게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하고 기관 쪽, 특히나 외국인 중심의 매수세가 괜찮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매수세가 좋기 때문에 121선을 지지받는 모습들. 물론 하루 음봉, 하루 양봉, 다시 음봉이거든요. 굉장히 좁은 구간에 갇혀 있는데 기술적인 구간에서 121선 지지가 나온다. 그리고 수급들도 크게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일단 이 정도 지점에서는 사볼만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파업이 장기화가 되는 안 모습들은 되죠.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안 돼요? 아니요, 죄송해요. 다른 하면 안 돼요. 이야기였어요. 네. 네. 하이트 진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이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면은 네. 지금 수급적인 면에서도 받쳐주고 괜찮을 것 있으니까 같아요. 조금은 네. 더 들고 가보자 해주셨고요. 여기에 자동차 쪽도 볼게요. 혹시 네. 이번에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완성차 업체들의 피해도 좀 큰 편입니까? 네. 아직까지 막 크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일부 기사들 좀 찾아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 완성차 쪽이 뭐 기아 컨퍼런스 콜 이런 얘기도 제가 해드렸었는데 이제 조금씩 풀리면서 반도체 수급,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완벽하게 한 4월 말 이후에는 풀릴 것 같다라고 기아에서 컨퍼런스 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일어나면서 일단 완성차 업계도 조금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화물연대 쪽은 계속 파업 수위 높이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유통 쪽하고 완성차까지 완전히 막아버리겠다. 거의 뭐 협박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정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대강 대응 예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아직은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차 일부 생산 라인하고 출고 쪽에서는 차질이 생겼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풀리면서 환율 효과 플러스 정말로 예전에 생산 안 되던 이미 보유를 하고 있었던 캐파에서 반도체만 수급이 원활하게 되면 생산해서 내보냈을 때 실적이 계속 잘 나올 수 있는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타격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파업이 단기간에 정말로 협의점 찾아서 마무리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별탈 없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장기화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차량 출고 부분, 물론 환율은 레벨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호적이에요. 하지만 출고 대수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하면은 1분기 대비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만큼의 숫자가 안 찍힐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화물연대 쪽에서의 입장의 경우에는 최근에 유류비도 많이 올랐고 네. 요소수 가격 여기다가 뭐 차량 구매에 대한 그 비용도 내야 되는 와중에 뭐 이런저런 안전 이야기까지 더하면서 지금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단순히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어떤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는지, 그럼 항상 피해를 받으면 오히려 반사 이익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섹터도 네. 있던데, 마지막으로 물류대란 위기에 따른 대응 전략, 관련주에 대한 흐름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뭐 약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에는 중고차 업체 같은 것들도 지금 상장이 돼 있거든요. K카라고 돼 있죠. 지금 뭐 물론 상장 당시의 가격으로 거의 돌아갔어요. 22,000원대인데요. 만약에 지금 정도 선에서 글쎄요. 5월 달에 형성이 지금 쌍바닥이 되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만약 이게 무너지고 22,000원대까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던 대로 손절선 잡고 한 7%에서 10% 내외로 잡고 매수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좀 있겠죠. 수혜를 볼 수 있는 쪽들이 있을 텐데 물론 이것도 장기화 된다라고 했을 때는 수혜를 받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약간 테마성이 될 것 같아요. 테마성이긴 한데 이 업체들 또 열어놓고 보면 실적이 너무 좋아요. 오. 네, 보게 되면 태용로직스거든요. 지금 해상, 항공, 육상 전부 다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거 재무제표 열어놓고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엄청나게 좋은데 주가들이 굉장히 무거워요.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이런 테마성으로 물류대란 이런 것들 나왔을 때 반짝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지금도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 이런 쪽들도 연간으로 재무제표 봤을 때 계속 개선이 되고 있어요.
숫자가 잘 찍히는데 이 전통적으로 받아오던 저평가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쪽들 좀 작은 쪽 위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동방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건 좀 테마성이 많이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보율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좀 과다한 업체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재무제표 상으로는 좀 불안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접근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채팅방에 많은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그에 대해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 저희도 갖고 있고요.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사연관 차장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네.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